호주유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두박입니다. 얼마 전에 QS 세계대학 랭킹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분들이 유학을 갈 때 항상 이 랭킹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선택한 나라, 내가 선택한 그 대학이 어느 정도의 랭킹이 되는지, 그리고 한국 대학하고 견주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이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전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당연히 미국 대학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는 미국이 1위고요. 2위는 영국이죠. 근데 3위가 호주라는 건 한국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뭐 많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호주가 세 번째 국가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로 한국이 올라갔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대학이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자료는요,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대학 랭킹을 볼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특히 2024 올해는요, 여기에서 그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좀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employability, 그러니까 취업에 이 대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더 강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위에도 조금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먼저 미국 대학이 전 세계 100위 대학 안에 27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항상 변함없는 강세죠. 항상 미국이 1위고 대학 수도 참 많아요. 보통 미국의 대학이 한 4,000개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뭐 여기에 뭐 커뮤니티 칼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더라도 정규 대학만 가지고 따져도 뭐 2,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100위 안에 27개 들어간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전체 대학 수에서 보면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을 갈 때는 내가 선택한 이 대학이 미국 안에서 혹은 세계대학 랭킹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하는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 예. 우수한 대학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학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60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 이 중에서 16개가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10%면 꽤 대단한 수치입니다. 자, 호주 전체 대학이 43개 있어요. 이 43개 대학 중에 뭐 40개가 대부분 국립대학이고 호주 대학은 대부분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 9개 대학이 전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비율로 봐도라도요, 21%면 뭐 압도적입니다.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호주 유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호주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호주 대학이 전 세계 대학 랭킹에서도 충분히 그 위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자, 바로 한국이 올해 5개 대학이나 들어갔어요. 보통 한 2개, 3개 대학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5개 대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제 비율로 보면 뭐 300개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대학들 중에 5개니까 1.9%.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야 뭐 일반적인 좀 나라하고는 조금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뭐 도시국가 같은 개념이긴 한데 홍콩이 5개, 16개 대학 중에 5개 들어갔으니까 비율로 보면 뭐 홍콩이 가장 높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3,000개 가까이 되는 대학에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기껏해야 뭐 200여 개 되는 대학에서 5개가 들어가고 중국이 2,000여 개, 3,000여 개 되는 대학에서 5개 들어갔다라는 거는 충분히 뭐 한국 대학도 우수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이제 보면 일본이 4개 대학이 들어가고요. 프랑스가 4개 대학, 독일이 4개 대학, 다 호주보다는 100위 안에 들어간 대학 수가 작아요. 스위스가 이제 3개 대학이 들어갔는데 스위스는 전체 대학이 12개밖에 안 되니까 비율로 보면 이것도 25%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죠. 뭐 우리 잘 아시는 뭐 지리 공대 같은 이런 대학들은 뭐 세계적으로 또 명문 대학이잖아요. 캐나다에도 2개가 들어갔고요. 아마 토론토나 맥길 대학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2개 대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 스웨덴 뭐 다 2개씩 들어가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이제 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뭐 한국보다도 그 대학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주 대학이 무려 9개나 43개 대학 중에 무려 9개나 들어갔는데 어떤 대학이 들어갔냐 보시면요. 멜번 대학이 올해는 가장 1위. 보통 멜번 대학하고 ANU 대학하고 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서는 ANU 대학보다는 멜번 대학, 시드니 대학, UNSW 대학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추세가 아닌가. 뭐 그래도 여전히 호주에 뭐 빅4라고 합니다. 이 빅4 대학이라고 하면 멜번대, 시드니대, UNSW대, ANU대 이렇게 이제 꼽고 있는데 이 대학들이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들은 제가 뒤에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2위가 UNSW, 그리고 시드니 대학이 19위.
항상 시드니하고 UNSW는 마치 우리 그 한국의 뭐 연고대처럼 서로가 조금, 왜냐하면 이제 뭐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시드니 중심에 이렇게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경쟁 관계인데, 두 대학이 동반으로 계속 이렇게 순위가 뭐 40위권에서 이렇게 19위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경쟁 관계가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NU 대학은 올해 조금 순위가 좀 내려갔네요. 34위고요. 그리고 모나시 대학 42위, UQ가 퀸슬랜드 대학이 43위,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아들레이드 대학, UTS 대학이 또 GA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0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GA 대학을 제외하고는 항상 뭐 UTS가 가장 또 영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앞서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한번 볼게요.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MIT, 하버드, 스탠포드, UCB 뭐 쭉 이렇게 쟁쟁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예일대, 프린스턴대, 콜롬비아대, 존스 홉킨스대 이런 대학들이 아까 보셨던 시드니대, UNSW대, 멜번대 정도 되는 그런 호주의 빅4 대학하고 견줄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드니 대학에 입학하셨거나 UNSW 대학, ANU 대학에 입학하셨다라고 하면요, 예일대, 프린스턴대, 콜롬비아대, 존스 홉킨스 대학 수준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물론 한국에 일반적으로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대학이 워낙 강세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쏠림 현상이 좀 크니까 뭐 이렇게 견주는 게 과연 뭐 제대로 된 평가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 QS 유니버시티 월드 랭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대학은 뭐 늘 변함없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이 항상 탑 순위에 이제 뭐 영국 국내뿐만 아니라 월드 랭킹에서도 탑 순위에 들어가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또 들어가 있고요. 쭉 보면 맨체스터 대학하고 에딘버러 대학이 또 상당히 순위가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대학은 어디가 들어갔을까 보면요. 서울대학이 41위, 카이스트 56위, 그리고 연고대가 76, 7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나 아니면 아들레이드 대학 정도라고 하면 연고대 수준 정도의 랭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대랑 카이스트 정도라고 하면 시드니 대학이나 UNSW, ANU 대학이 이들보다는 좀 더 높은 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조금 유학생 입장에서, 호주로 유학 올 유학생 입장에서 조금 포인트를 키포인트를 조금 찝어보면요. 1위를 했던 전 세계 대학 랭킹 14위에 올라간 멜번 대학을 보면요. 학생 수가 52,000명 정도 되고 유학생 비율이 한 27명 정도 됩니다. 네. 노벨상이 7명 배출했고요. 네. 호주 전체에서 노벨상 배출자가 1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멜번 대학이고 6명이 ANU 대학입니다. 이 두 대학이 특히 리서치에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 두 대학에서 또 노벨상 수상자가 또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4명의 호주 수상, 5명의 호주 총독을 배출한 또 멜번 대학이고요. 자타가 인정하는 호주의 탑 대학이죠. 근데 이 멜번 대학을 유학생 여러분들이 고려할 때는 하나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멜번 대학은 워낙 이 학부보다는 대학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멜번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다라고 하면 학사 과정에 엔지니어링이 없어요. 석사까지 해야 돼요. 학사에서는 뭐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3년 과정의 학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석사 2년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비로소 엔지니어즈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뭐 우리 보통 공학을 하시는 분은 아시죠? 워싱턴 오코드 같은 이런 국제 공학 인증에 적용이 되려면 학사 3년에 석사 2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학사만 하고 나는 바로 이제 취업 전선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멜번 대학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SW 대학이 올해 이제 호주 대학으로는 두 번째, 공동 2위, 그리고 전 세계 대학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는 19위가 됐는데요. 학생 수는 52,000명이고 유학생이 한 25,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UNSW 대학 가면 유학생이 엄청 많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까만 머리가 좀 많아요. 이 UNSW 대학이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이 좀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주의 3분의 1이 이민자인데 이 이민자들 자녀들 중에 공부를 조금 잘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과 계열이 좀 많잖아요. 수학, 과학 베이스가 조금
강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UNSW 대학에 시드니 대학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민자들 자녀가 좀 더 원하는 과들이 좀 더 많이 제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랑 같이 이제 까만 머리니까 유학생 비율이 더 높아 보이는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비슷합니다. 시드니 대학이 뭐 한 23%의 유학생 비율이니까 큰 차이는 없죠. 자, UNSW 대학 웹사이트 대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월드 랭킹 19위가 됐다고 이렇게 뭐 자축하는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시드니 대학이 UNSW 대학하고 항상 쌍벽을 이룬다 그랬는데 전체 학생 수가 54,000명이고 유학생이 22.6% 정도 됩니다. 아주 집요하리만큼 그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여러 분야들이 있겠는데 특히 이런 뭐 IT를 하더라도 아주 그 IT의 응용 분야보다는 그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대표적인 전통이 있는 대학이 또 시드니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ANU 대학인데요. 전 세계 대학 세계 랭킹 34위. 예. 그리고 호주는 4위가 됐는데 원래 자타가 인정하는 호주 랭킹 넘버 1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캔버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에 좀 비중을 조금 많이 두다 보니까 학생 수는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앞에 멜번대, 시드니대, UNSW 대학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작습니다. 특히 ANU 대학은요, 호주 대학들 중에 유일하게 대학 이름에 내셔널이 들어갑니다. 호주는 사실 43개 대학 중에 40개가 다 국립대학이라고 할 만큼 대부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국립대학 개념인데 그래도 내셔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학은 이 ANU 대학밖에 없어요. 연방정부로부터 바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대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ANU 대학은 조금 다른 대학하고 색깔이 조금 달라요. 제가 ANU 대학 편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밑에 링크에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여기는 직업을 갖는 뭐 과들 있잖아요. 뭐 교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전공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의 어떤 경쟁력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깊이 있는 그런 전공들 위주로 좀 다루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42위 모나시 대학, 호주에서는 5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멜번에 위치하고 있고요. 호주 대학들 중에서는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입니다. 64,000명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학들보다도 뭐 한 만여 명 이상 더 많죠. 유학생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34% 이상. 실제로 제가 이제 수속을 해보면 편입학이잖아요. 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을 편입학 영상을 한번 올릴 텐데 편입학 수속을 해보면요. 주로 이제 편입학에 좀 더 호의적인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이 모나시 대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문대학이죠. 브리스번에 있는 최고의 또 명문대학, 퀸슬랜드 대학인데요. 전 세계 대학 랭킹 43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 퀸슬랜드 대학교도 상당히 큰 대학이고요. 48,000명 정도 되고 유학생 수도 한 24%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 대학 웹사이트에도 보면요. 퀸슬랜드 대학이 퀸슬랜드 지역에서는 가장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연하죠. 퀸슬랜드 지역에서야 당연히 UQ가 독보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나 이제 호주 전체로 봤을 때는 시드니나 멜번에 있는 이런 또 대학들에 비해서는 또 취업률은 조금 퀸슬랜드 대학이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학만 보기보다는 그 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죠. 아무래도 브리스번이라는 도시는 뭐 시드니나 멜번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산업 기반 시설이 조금 적은 편이니까 이게 학생들의 취업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퍼스에 있는 또 GA 대학, 명문 대학이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이제 72위를 차지했고요. 학생 수는 25,000명으로 ANU처럼 그렇게 학생 수로서는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닌데요. 오히려 커틴 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학생 수는 더 많습니다. 유학생 비율도 한 20% 정도 되고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도 역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안에서는 당연히 취업률이 가장 또 높은 대학이고 The Good University Guide라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학생들 이렇게 컨설팅하고 상담할 때 제가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책자인데 그 책자에도 보면요.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5스타라고 티칭 퀄리티가 상당히 또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레이드 대학이 있는데요. 89위고 호주 안에서는 8위입니다. 유학생 수는 26,000명이니까 역시 아들레이드 대학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닌데 유학생 비율은 의외로 좀 높은 편입니다. 26% 정도 되고요.
아들레이드 대학 역시도 아들레이드에서는 취업률이 제일 높은 대학인데, 근데 제가 이제 유학생을 이렇게 쭉 수속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한 학기쯤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바를 하잖아요. 또 호주 유학의 가장 강점이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자기가 벌어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게 뭐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호주가 또 강점이고요. 졸업 이후에 또 뭐 영주권의 기회, 취업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도 또 강점이긴 한데, 근데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해서 이제 알바를 점점 이렇게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호주 안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아들레이드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알바 자리 찾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이 아들레이드도 물론 큰 도시이긴 한데, 대학이 제가 볼 때는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 대학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 대학 안에 유학생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플린더스 대학도 있고요, 나모즈 대학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대학에 또 아들레이드 캠퍼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는 유학생 비율이 좀 높아서 유학생들끼리의 어떤 경쟁에서 뭐 파트타임 잡을 찾는다든지 할 때 다른 도시들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잡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GA 대학은 아니지만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대학, UTS 대학. 제가 15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지난 한 7, 8년을 돌이켜보면요, 가장 급격하게 대학 랭킹이 상승한 대학을 꼽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UTS 대학, 캔버라 대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캔버라 대학은 여기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캔버라 대학도 상당히 의료교통의 전공이 다양해지면서 약진을 했고요. 이 UTS 대학이야말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한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38,000명 정도 되네요. 유학생 비율은 26.7% 정도 되고요. 이 UTS 대학 웹사이트에 보면요, 넘버1 영 유니버시티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QS 유니버시티 랭킹에 보면 전 세계 대학들을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하면 비교적 새로 신설된 대학들이 항상 아무래도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랭킹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QS 월드 랭킹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사 기관에서도 영 유니버시티라는 섹션이 따로 있어요. 대학이 설립된 지 50년 전후 정도 되는, 그러나 굉장히 또 스트롱한 대학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대학들만 가지고 따로 순위를 매겼을 때는 항상 변함없는 부동의 호주 1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 유니버시티에 상당히 순위가 높은 대학이 또 이 UTS 대학인데, 이 UTS 대학은 저희가 학생들 입학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학업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하면 확실히 유티에스 대학이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학사 전공을 하더라도요, 프랙티컬한 이런 실습 비중, 그리고 산업 협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이 영 유니버시티 대학만 가지고 호주의 순위를 보면요, UTS 대학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울릉공, 여러분들 잘 아시죠? 브리스번에 있는 QUT, 퍼스에 있는 커틴,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또 RMIT, 나모즈 대학교, 디킨 대학, 멜번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도 한국 학생들에게는 꽤 선호도가 높은데, 한국 학생들이 좋아라 하고 하는 만큼에 비해서는 호주 안에서는 그래도 그리피스 대학도 우수하지만 또 다른 우수한 대학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호주의 10번째 대학이 맥쿼리 대학입니다. 맥쿼리 대학은 전 세계 100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호주에서는 뭐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또 상경계열 분야에서도 상당히 동학을 나타내는 대학인데, 재학생 수도 뭐 4만 명 가까이 되니까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UTS 대학하고 항상 이제 약간 시드니 대학하고 UNSW 대학하고 이렇게 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UTS 대학하고 맥쿼리 대학이 항상 이렇게 조금 또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과거 한 6, 7년 전만 해도 맥쿼리 대학이 좀 더 그래도 우수하지 않나 이런 평가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UTS 대학이 호주 하이스쿨 학생들에게는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또래 되는 호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맥쿼리 대학을 조금 더 쳐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UTS 대학이 좀 급성장한 대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확실히 호주 대학이 영국, 미국도 우수한 대학들이 많지만 전 세계 100위 안에 9개가 들어갈 정도로, 나라로 치면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우수한 대학들이 많고, 또 이번에 한국도 뭐 4위에 해당할 정도로 5개 대학이나 10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갈 때 나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